여러분 혹시나 이달의 매매가가 다음 달에 전세가가 되는 이런 기이한 현상을 혹시나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제가 오늘 좀 과장돼서 말씀드렸지만 얼마 안 됐는데 1년, 2년밖에 안 됐는데 저 신축이 그렇게 뭐 3억, 4억에 분양했는데 2년, 4년 뭐 지나 보니까 뭐 3억, 4억이 전세라고? 와, 저렇게 가격이 많이 올랐단 말이야. 그러면 실제 매매 가격은 그럼 매도 오른 거야. 와, 저 산 사람 정말 떼돈 벌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저도 예전에 2010년도, 11년도 이때 부동산 처음 투자했을 때 구축 아파트가 이렇게 너무 올라가지고 그때 당시에 매매가가 현재 전세가가 되는 것을 그때 당시 많이 못 봤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특히 막 요즘에 뭐 불장이라 그러고 엄청 대세 상승장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간 1년 또 2년 또 어떤 현재 지역에는 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4년, 5년 지나 보니까 저도 지금 투자한 매물 중에서 위치가 좋고 신축일수록 더더욱더 이런 현상이 벌어지더라는 얘기죠. 가장 좋은 것이 분양권 우리가 보통 투자하면 어떻습니까? 그때 당시에 10% 정도 뭐 이렇게 계약금 내고 중도금은 보통 이제 무이자니까 계속적으로 뭐 은행에 대체해가지고 내다가 마지막 잔금 입주할 때 잔금 전환 대출로 신청하면서 내가 대출을 받아가지고 들어가면서 매달 갚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실거주 안 하고 나 저기 전세 받아가지고 전세금 받아서 나 등기 칠 거야라고 했을 때 저도 이런 경험이 많았다는 얘기죠. 이미 그 2년 3년 건설 기간 동안에 계속적으로 탄력받아서 뭐 매매가 프리미엄 붙어서 올라가고 여기에 따라서 전세가까지 동반 상승되는 최근에 그런 경험이 더 많다는 얘기죠. 예전에는 이 신축 전세가 처음에 입주장이라 그러죠. 그때 투자하신 분들이 막 물량을 급작스럽게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막 쏟아내면서 그때는 전세 가격이 일시적으로 하락을 하죠. 신축이기 때문에. 근데 2년 지나고 4년 지나다 보면 계속적으로 가격이 막 전세 가격이 원래 정상화된다 그러는데 하여튼 올라갑니다. 근데 최근에는 임대차 3법이라든지 요즘에 이렇게 물량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도 많이 줄어들었다. 그냥 원래대로 집주인이 나 지금 주변 시세대로 받을 거야 라고 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매매가 올라가면 동시에 전세가 같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야, 이런 거 보니까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물론 모든 아파트가 다 그렇다는 얘기 아니죠.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면서 이제 뭐 양극화에서 초양극화로 가는 거죠. 안 되는 오르지 않는 아파트는 인기 없고 뭐 이렇게 찾지도 않는 아파트는 점점 막 매물이 쌓이고 가격이 안 될 것이고요. 계속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찾고 위치 좋고 신축일수록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안 오른 것은 안 오르고 떨어지면서 올라가는 것만 계속 올라간다. 이렇게 팍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물량도 없고 전세도 실종됐다 그러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매매 또한 별로 없고 그럼 또 이렇게 뭐 언론에 나오고 뉴스에 나오면 신고가를 갱신했네 또 뭐 지난달에 신고가를 갱신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엄청나게 막 많이 나오죠. 근데 이제 무서울 정도로 왜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질까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드라마틱하게 막 1년 지나고 하룻밤 지나고 막 몇천만이 오르고 그런 상승을 예상하지도 못했을 뿐더러 그렇게 바라시는 분도 저는 크게 없다고 봅니다. 시중에 이제 우리가 보면 뭐 그런 얘기 뭐 하도 많이 하니까 다 아시겠지만 시중에 풀려있는 유동성 자금이 너무나 많고 근데 내 통장에 사람들이 돈 좀 벌어가지고 이거 뭐 여윳돈 있는 거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어디다 내가 투자할까 근데 저금리인데 지금 은행 넣어봤자 뭐 1%대 저거 해봤자 돈 되지도 않겠고 부동산에 그러면 투자를 해야 되나? 그러면 부동산 잘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내가 은행에서 버는 수입 두세 배 정도만 잘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다. 아니면 물가 상승률보다는 조금 더 내가 자산의 상승이 됐으면 좋겠다. 내가 순 투자금 대비해서 말이죠. 세금 이런 거 다 제외하고. 이 완만한 상승을 아마 투자자분들이 바라지 않을까. 떨어지는 것도 바라지 않겠지만 너무 급삭하게 막 상승됨에 따라서 또 어떤 분들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정부에서 저렇게 올라가면 저 세금으로 다 정부에 세금 내야 되는 거 아닌가? 정부 좋은 일만 시키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다는 얘기죠. 지금은 완전 시장이 막 너무나 지금 급변하고 있고 너무나 지금 막 정책적인 것 또 지금 세계적인 이런 뭐 코로나 이런 위기 또 유동성이 너무나 풍부하면서 돈을 찍어내는 이런 현상들 너무나 지금 막 복잡하고 또 시중의 현장에서는 지금 뭐 임대차 3법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뭐 인간 임대 사업자들을 막 적폐세로 몰아감에 따라서 그런 정책들만 나오고 공급이 점점 줄어드는 이런 현상에서 전세 매매 계속적으로 동반 상승하는 이런 기이한 현상이 최근에 저도 10년 정도밖에 투자하지 않았지만 이런 현상을 저도 거의 처음 보다시피 할 정도로 막 너무 예전에 상상치도 못할 일들이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모든 것이 오른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양극화를 넘어서 말씀드려서 초양극화 시대인데 사람들의 근데 수요는 꾸준하겠죠. 오히려 더 늘고 있는데 공급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따지면 이제 우리가 뭐 수요 공급의 원리에 따라 가지고 가치가 상승할 수밖에 없고 이것이 바로 그냥 뭐 자연의 이치고 뭐 대한민국 자본주의 사회니까 자본주의 당연한 논리구나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세계적인 경제 위기 말씀드렸죠. 저성장, 코로나 영향 때문에 미국부터 이렇게 막 시작됐겠죠. 세계적인 강대국들 막 이렇게 막 내가 돈을 막 이렇게 가지고 있는 나라들 있죠. 일본, 중국들 포함해 가지고 돈을 막 찍어내고 돈이 막 넘쳐난다 그러죠. 내 통장에 돈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넘쳐나고 있고 저금리 시대죠.
내가 지금 돈은 없지만, 돈 많은 사람들은 많죠. 나는 돈이 없는데, 내 주변의 사람들 다 돈이 없는데, 다른 사람들 돈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겠죠. 그 많은 돈이 어디로 갈까요? 대한민국. 가장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무엇입니까? 요즘에 가장 각광받는 거 두 가지 투자. 주식하고 부동산이죠, 옛날부터. 이 두 가지의 사랑이,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부동산, 특히 또 대한민국 부동산 또 엄청나게 좋아하잖아요, 사람들이. 이걸로 돈 벌었다는 사람, 또 이걸로 돈 벌었다는 기업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일반 저 같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반적인 대한민국 시민들도, 부동산 공부 이렇게 좀 잘해가지고 내 자산을 한번 이렇게 스노우볼링 효과라 그러죠. 좀 이렇게 빵튀기 해가지고 좀 늘려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이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까 잠시 언급드렸지만, 이번 정부 들어와가지고 서울 중심으로 해가지고, 신축, 공급 물량이라 그러죠. 입주 물량이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전부터 아파트 건설 허가량이 많이 안 됐느니 전 정부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하신 분도 있고, 또 최근에 시끄럽죠.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정부에서 이익을 많이 가져가라 그리고 초과 수익 한수제라든지 재건축 재개발 강화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시끄러운, 특히 또 서울 쪽에 시끄럽죠. 그런 것 때문에 신축이 공급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게 사실인데, 더 문제는 내년에 더 줄어든다는 얘기가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니까 많다는 얘기고, 신축은 신축대로 공급이 줄어들고, 또 기존에 있는 물량 어떻습니까? 기존에 구축 물량. 이 민간 임대 사업자들이 절대적으로 공급하는 민간 임대 물량이 각종 임대차 3법, 또 각종 세금 강화 있죠. 양도소득세 강화, 보유세 강화 이런 것 때문에 엄청나게 지금 이리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들. 그래서 최근에 또 이런 거 실거주 요건도 강화되면서 내가 지금 들어서 살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는 전세 계속적으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5%밖에 못 올려. 그럼 안 되겠다. 나 그냥 반전세나 월세 돌려가지고 나 월세 받으면서 이렇게 살 거야 라고 하시는 집주인도 계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점점점 전세 물량은 구축 물량에서도 줄어들고, 민간 임대사업자들의 이런 민간에 공급하는 전세, 또 월세 물량 자체가 줄어드는데, 신축 자체도 줄어들고, 양쪽에서 다 지금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죠. 이 모든 것이 다주택자를 적폐 세력으로, 처음에는 안 그랬거든요. 저도 예전에 임대사업자 등록해라 했을 때는, 그때 당시에만 해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음지에 있지 말고 양지로 나와가지고 너희들이 공급 주차적으로 하고 합법적으로만 해라, 대신에 이렇게 세금적인 혜택을 주겠다 해가지고 저도 했었는데, 갑자기 몇 달 뒤에 적폐 세력으로 몰아가지고 이렇게 완전히 너희들 때문에 집값이 오른 거라고 이렇게 갑자기 화살을 우리에게 돌리니까, 조금 이게 도대체 맞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시장에 기존 물량의 공급 축소가 됐다 말씀드렸죠. 그러면서도 공공에 대한 임대, 공공임대라 그러죠. 최근에 발표됐다는데, 거기에 대한 얼마나 이 공공에서 나라에서 집을 사가지고 LH라든지 이런 것을 임대로 계속 공급하는 것 자체가 한계가 있다는 얘기겠죠. 부동산 책 여러분들 한 권, 아니면 부동산 유튜버 분석 영상 한 3개 정도만 보면 누구나 그냥 쉽게 손쉽게 알 수 있는 정보들을 제가 그냥 쭉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다주택자도 있을 것이고, 또는 무주택자 있을 것이고, 또 1주택자 있겠죠. 또 각각의 포지션대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다주택자, 저 같은 사람 어떻겠습니까? 기존에 이제 민간 임대사업자라 그러죠. 양도세가 강화돼가지고 팔지도 못합니다. 지금 엄청나게 높아져서 지금 못 파는데, 버티자고 하시는 분들 많겠죠. 이제 아까도 잠시 언급드렸지만, 다주택자의 적폐 세력 이렇게 간주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세금적으로 완전히 엄청나게 이렇게 다주택자들을 규제하고 옥죄는 이런 거, 더 이상 이제 매물을 늘리기는 힘들겠죠. 근데 이분들의 매물이 시장에 나와야 되는데, 양도소득세가 강화되면서 이것도 못하게 되는 이런 단순한 논리인데, 근데 여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금은 더, 말씀드렸지만 또 최근에 발표됐죠. 이 공시 가격이 현실화되면서 점점 올라가면서 정부에 내는 세금이 늘어날 거고, 근데 이제 취득세 중과 때문에 2주택, 3주택 이상 취득하는 것도 힘들다는 얘기죠. 더 이상. 그래서 민간임대 사업자들의 민간임대 공급은 점점 줄어들 것이다. 아무리 정부에서 다주택자들이 투기꾼이다, 적폐 세력이라고 하지만, 그냥 냉정하게 우리가 봤을 때는 이들이 없으면 한 90% 정도는, 제가 알기로는 민간에서 임대 공급을 한다고 들었는데, 절대로 시장에 절대적으로 공급하시는 이분들이 이물 계속적으로 옥죄다 해서 목 조른다 해가지고 과연 이게 해결될 방법이 맞는가? 공급이 안 된다는 얘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의 공공임대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주택자 또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보유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런 취급 당하면서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은 현재 있는 매물 잘 관리하면서 이렇게 정부에 세금 내라는 건 어쩔 수 없이 내야 되고, 그렇지만 더 이상 내가 주택수를 늘려가지고 내가 임대를 준다거나 더 이상 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 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무주택자 어떻습니까? 무주택자들 중에 제가 볼 때 두 부류 정도로 나뉜다고 보는데, 첫 번째 부류는 전세 난민 이런 얘기 하시는데, 월세 난민, 우리 옆집 보니까 나 지금 이사 곧 가야 되는데 전세가가 엄청나게 올랐다네? 근데 전세 매물은 없네? 더 이상 안 되겠다. 나 진짜, 나 영끌해서 사든지, 내가 B2에서 사든지, 나 지금 대출받아 사든지, 내가 사야 되겠다. 내 집 마련을 하시겠죠. 구축을 살 수도 있고, 청약에 도전할 수도 있고, 신혼특공, 생애 최초 등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내 집 마련을 해서 나 더 이상 이 스트레스 받기 싫어.
선택하신 분 한 무료. 전세가 상승이 되고 실제적으로 내가 막 집을 알아보니까 피부에 와닿는 거죠. 이제 슬슬. 남의 얘기인 줄 알았는데 내 얘기란 얘기입니다. 지금은 몰라도 또 뭐 계약갱신 청구권 써서 계약을 2년 더 늘렸다 해도 2년 뒤에는 또 어떻게 됩니까? 내가 지금 그때 가서 알아보려고 하니까 또 그때 가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근데 가격이 더 올라갈 확률이 더 높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나 지금 사야 되겠다. 심리적으로도 변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선택을 하는 심리로, 공포 심리가 아니고 조금 더 이제 계획적으로 확실히 냉정하게 딱 사람이 그전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가도 내 집 마련하는 것이 더 옳겠다. 내가 더 이상 스트레스 받지 않는 것이 나와 내 배우자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도 스트레스 받지 않는 방법이 가장 좋은 선택이겠다고 뭐 적정한 내가 갚을 수 있는 돈 내가 빌려가지고 뭐 이렇게 사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될 거 없다고 봅니다. 근데 영끌한다 그러죠. 근데 뭐 이런 건 문제 될 수 있죠. 뭐 2금융권에서 돈 빌리고 또 이것도 안 돼서 3금융권 또는 어둠의 겸로를 통해 가지고 막 돈을 빌려서 감당하지도 못할 정도로 내가 빚을 져서 그렇게 하지만 않는다면 내가 충분하게 내가 지금 직업이 있고 내가 지금 직장생활 많이 남았고 대출 충분히 갚을 수 있다 능력이 된다면 이것이 가장 적절한 선택이라고 저는 보고 첫 번째 부류인데 두 번째 부류는 지금 너무 올랐어. 지금 뭐 최진 피크야. 지금 사면 내가 지금 폭탄을 떠안는 거야. 이제 하락할 위기만 남았는데 누구 얘기 들어보니까 또 정부에서 또 최근에 얘기 들어보니까 조금 더 기다려라 하는데 기다리자. 떨어지면 사도 되지. 버티자. 전세 대출 또 신용대출 받아가지고 상승된 이 전세 가격 있죠. 그것을 계속적으로 부담을 해서 하겠죠. 돈에 맞춰서 또는 밀려가든지 이것저것도 안 되면 이사 가야 됩니다. 그 돈에 맞춰가지고 조금 더 입지가 안 좋고 위치 안 좋고 교통이 불편한 쪽으로 점점 내 직장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지역으로 밀려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 다 돈 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집에 들어가려고 전세를 나는 돈이 없으면 뒤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말씀드렸지만 현재 지금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이 통과됐기 때문에 2년까지는 더 뭐 주관정성을 보장할 수도 있지만 그 2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선생님도 모르고 정부 고위 관료들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데 정말 어렵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1주택자는 어떤 포지션이겠습니까? 저는 제가 볼 때는 아무런 그냥 변화가 없는 분들, 가장 편안하신 분들이라고 저는 봅니다. 더 이상 주택 늘릴 생각도 없고 나는 그냥 내 집에서 그냥 출퇴근하고 너희 빚 갚으면서 살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 있죠. 스트레스도 없고 전세 난민, 월세 난민 도대체 저 뉴스에서 나온 소리 도대체 무슨 소리야? 전세가 그렇게 없어? 월세가 그렇게 올라가? 전세가 그렇게 고가를 찍었다고? 매매가 뭐 아파트 프리미엄이 저렇게 올라간다고? 뭐 딴 세상 얘기입니다. 나와는 전혀 다른 얘기죠. 시간이 지나면 근데 단 하나의 단점은 이 공시 이런 가격이 현실화되면서 내가 내야 되는 그걸 해당되시는 분들만 얘기입니다. 거기 해당되시는 분들은 재산세라든지 보유세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것이 조금 단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쭉 제가 말씀드린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사람들이 살고 싶은 곳에 공급을 빨리 늘렸어야 되는데 이미 늦었죠. 이번 정부에서는. 그럼 이제 공급이 많아지면 부동산 가격은 자연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몇 년간은 공급이 많았다고 주장했었고 충분하다고 했었는데 이제 조금 이제 다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건설 건축 허가를 1년 전에 또는 2년 전에 지금이라도 빨리 해줬으면 좋았을 건데 늦었죠 이미. 그 결과가 2년 전, 3년 전에 했던 그런 선택에 대한 결과가 지금 현장에 이미 시장에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공급 계획을 빨리 세우지 않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3년 뒤, 4년 뒤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신축 공급만큼이나 또 더 중요한 것이 구축. 정말 중요하죠. 기존에 있는 다주택자분들. 이분들이 민간임대 90% 정도 된다 했죠. 이분들이 빨리 공급을 예전처럼 할 수 있도록. 근데 그들이 그렇게 막 부정적으로 계속적으로 정부에서 얘기했었는데 이런 인식들을 빨리 정부에서 빨리 이렇게 바꿔가지고 조금 이제 같이 좀 가는 사람들. 저 사람들은 사업자지 않습니까? 특히 임대사업자들은 사업자거든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니 일정 부분 내가 이익을 내가 취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뭐 가격이 올라가지고 다 불로소득을 자기들 가지고 가네 다 세금으로 뺏어야 되는데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인정하고 저들의 존재를 저를 포함해서 다주택자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들이 어떻게 빨리 시장에 본인들의 물건을 정상적으로 내놓을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되겠죠. 또 인구가 감소될 것이다. 사람들의 구매력이 떨어질 것이다. 공급이 많아서 뭐 엄청나게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일본을 따라갈 것이다. 금리가 이제 올라갈 것이다.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 기다려라. 하락하면 살아. 지금은 때가 아니다. 이런 얘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제가 최초에 투자했었던 10년 전에도 이런 얘기 있었고 뭐 5년 전에도 있었고 3년 전에도 있었고 1년 전에도 있었고 최근에도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분들 다 어디 가셨을까요? 1년 전에 또는 10년 전에 이런 얘기를 주구장창 주장하셨던 분들 다 어디로 갔습니까, 여러분들? 자, 내 집 마련을 그분들 말만 듣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해서 이것이 맞다고 판단하면 여러분들 정말 신중하고 또 계획적으로 여러분들 모든 계획 작성하셔가지고 나 이 정도면 돼. 이 정도 대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여러분들 하시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내 집 마련 하시는 게 스트레스도 덜 받고 앞으로 내가 봤을 때 삶에 대한 안정도, 거주에 대한 안정성이 보장되면서 생활하시는 분들 직장 생활에서도 좀 안정화될 것이고 애들 학교 잘 보내고
와이프분들 뭐 이렇게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 잘 되고, 가정, 회사, 학교 모두 다 가정에서 행복과 평화를 제가 볼 때 가장 누리는 것이 내 집 마련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달 매매가가 다음 달 저세가 되는 것을 보고 최근에 제가 느낀 점 여러분들께 말씀드려봤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 되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 주시고요. 주변에 제 영상이 공유될 가치가 되는 생각하신다면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도전 영상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쿠TV의 다쿠였습니다. 감사합니다.